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잇는 항로가 5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형 크루즈선도 들어올 전망인데 과열 경쟁도 우려됩니다. 태광 지역의 오래된 건물이 주민들에 의해 현대적 감각을 입힌 마을 호텔로 변모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은 여성이 환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항의 집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안인화 총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인화력발전소 어업권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북방항로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가 오는 5월부터 재개됩니다. 대형 크루즈선 입항도 예정돼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항만과의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완공된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400억 원 가까이 들여 건설했지만 지금까지 크루즈선이 들어온 횟수는 3차례뿐입니다. 정기 국제항로가 없다 보니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취항을 앞두면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2004년 취항한 북방항로가 2차례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겁니다. 오는 5월부터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주 3회씩 운항할 예정인데 기존 백두산 항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슬라비앙카 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중국 훈천으로 연결되는陸路를 이용을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항로 중복과 과열 경쟁 우려도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가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와 비슷하고 경북에서도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러일 환동의 크루즈 항로 개설이 추진 중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북방 항로 취항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속초항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부진했던 속초항 대형 크루즈선도 올해는 4월부터 7항차 입항이 확정돼 속초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폐광 지역엔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읍의 한 마을이 오래된 흔적은 남기고 현대적 감각은 덧입혀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선군 고안읍 18번가 주민들이 지난해 1월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고 거리를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건물의 오래된 흔적은 고스란히 남기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입혀 하나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1개의 건물을 탈바꿈했고 마을 공동의 포토존도 곳곳에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골목길 정비 사업은 이 단계에서 끝나지만 마을 주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마을 호텔을 만드는 것. 고안 18번가는 다른 길과 다르게 사진관, 숙박시설,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데 착안한 겁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힘있는 기관에서도 마을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호텔에서 객실, 레스토랑, 카페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누리듯 고안읍 18번가를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을 호텔 로비와 프런트도 만들고 패키지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을 골목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20집을 예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마을 호텔을 예쁘게 꾸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마을 호텔은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고안 18리 주민들은 이 사업 제안으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수여하는 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강아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생후 석 달 된 이 강아지는 결국 숨졌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애견 분양가게. 한 여성이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반려견 이동장에서 몰티즈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주인에게 집어던집니다. 던질 순간은 눈 깜짝한 사이에 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 이게 강아지가 폭소리라고 계속 소리 나서 이렇게 눈 깜빡하죠. 이 강아지가 이게 던지더라고.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새벽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습니다. 강아지 50만 원을 주고 강아지를 분양받은 이 여성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7시간 만에 가게에 다시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다며 가게 주인이 환불을 거절하자 갑자기 강아지를 던진 겁니다. 강아지가 죽자 가게 주인은 동물 학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 여성은 강아지를 죽인 건 가게 주인이라며 맞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송전선로 건설 중단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어업권 수용 재결에 항의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안인어촌계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오늘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토지와 지상물 강제 수용, 환경영향평가 은폐 의혹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 항의 집회와 다음 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안인어촌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인화력발전소 어업권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했습니다. 강릉 안인어촌계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책임연구원을 일원화하지 않은 에코파워의 요구를 받아들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이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이후에 행정심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시외버스 업체인 강원고속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문제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주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도내 지역과 전국 7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고속. 지난 9일 강원고속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오는 15일과 18일에 사측과 조정에 나섭니다.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 버스업에 최대 주 68시간 근로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자연스레 실질 임금도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북 지역 시외버스 업체도 임금 감소분을 인정받아 임금이 33만 원 인상됐고 도내 동해 상사 고속도 시급을 8.9%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생계를 위해 임금 감소분을 사측에서 보전해달라는 게 노조 측 요구사항입니다. 하루의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한 달, 1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소비고요. 이 소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없이는 저희는 이 협상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 부분까지 보전해 줄 수 없다며 일단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노사는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강원 고속의 모든 운전기사가 노조에 가입돼 파업이 시작되면 184대의 차량 운행이 전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시외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평창에서 열린 평화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12개 항목의 선언과 함께 실천을 위한 30여 개의 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전 세계 50개 국가 200여 개 평화단체 운동가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된 평창 평화선언. 각 나라 대표들은 평화는 인류와 세계의 최우선 명령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평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쟁의 종식에 위협이 되는 군사기지를 축소할 것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갈등을 중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첫손에 꼽혔습니다. In the region to craft the peace and cooperation regime to undergird the peace proces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lead to peace in the world. 평화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실천 의제도 제시됐습니다. 평창평화의제 2030은 비핵화, 불평등 해소, 대량살상무기 규제, 난민과 이주자 등 30여 개의 의제를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에도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안을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다음에 주제별로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이거를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30여 개의 의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50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기초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평화를 논의했던 평화포럼에 이어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다루는 장애포럼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 공립 옥천 어린이집 폐쇄 통보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수준인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06년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구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내진 성능 평가에서 2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분기별로 한 번씩 건물 정기 점검을 통해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준공 37년이 된 구 여성회관에는 옥천 어린이집을 비롯해 강릉시 번영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10개 시설과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5.18 역사 왜곡 공청회에 대해 지역 정당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범시민 집회 등 김진태 의원 규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은 강원도의 수치와 치욕인 김진태 의원을 퇴출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원도당도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김진태 의원 등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